노년의 속 얘기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되는데요. 특히 노년기에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은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요? 진정성 있는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운 인사말이나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서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참 좋죠. 같은 간단한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조금 더 깊은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나눌 때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와 같은 공감 표현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산책 중에 자주 마주치는 분이 있다면 먼저 간단한 인사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하시는군요. 와 같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서로의 일상에 대해 알아가 보세요.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청과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들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경청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몸짓, 눈빛 등을 통해 그들의 진심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말을 하면서 눈을 자주 깜박이거나 손을 자주 움직인다면 그들은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파악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나누었을 때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또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와 같은 공감 표현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친구나 가족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그런 다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있었다면 저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 같은 공감의 말을 덧붙여 보세요. 이처럼 경청과 공감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신뢰와 이해를 쌓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공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이런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었어요. 라는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그로 인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로 인해 상대방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불안해져요. 와 같은 솔직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그들도 자신의 약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한 작은 행동들, 자신을 공유하는 것 외에도 작은 행동들이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들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신뢰성을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더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친구와의 대화 중에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 많이 고민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보세요. 또한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하며 신뢰를 쌓아가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꾸준한 만남과 소통입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만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만남의 중요성. 꾸준한 만남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서로의 삶에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남을 가질 때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춰 대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취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취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거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춘 대화와 활동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만남이 어렵거나 자주 만나기 힘든 경우에는 전화나 메시지를 통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나 일상적인 이야기, 관심사에 대한 소식 등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거나 응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게시한 글에 진심 어린 댓글을 남기거나 그들의 소식에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소통은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최근에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요. 라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특별한 날에는 작은 선물이나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만남과 소통을 통해 우리는 속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깊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속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 경청과 공감,
자신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꾸준한 만남과 소통.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진정한 친구를 만들고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친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